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한 게,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얘네들이 측정을 해보면 같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같다? 그럼 정말 같은 건가? 같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그 질문을 아인슈타인이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 상대론의 출발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두 개의 질량이 같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잖아요. 지구의 표면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구가 당기니까. 그렇죠? 아니면 공중에 붕붕 우리가 떠 있을 테니까. 그렇죠? 지구가 지금 중력을 중력으로 나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딱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나갑니다.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지구가 없는 그냥 우주 공간상에서 이렇게 딱 있으면 여러분 몸이 그냥 붕붕 이렇게 떠다니겠죠? 무중력 상태가 돼서 이렇게 붕붕 떠다닌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로켓가 갑자기 위 방향으로 가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훅 이렇게 위로 빨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되냐? 여러분 당연히 힘을 받을 거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가속하면 내가 뒤로 이렇게 쏠리는 힘을 받잖아요. 아니면 차를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면 앞으로 이렇게 훅 쏠리는 힘을 받죠.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이 로켓가 윗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운동을 샹 하면 여러분은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렇게 꾹 눌리는 힘을 받을 겁니다. 자, 지구 위에 있으면 중력이 당기는 거고요. 요거는 중력 질량입니다. 그쵸? 우주에서 여러분이 로켓을 타고 로켓가 가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작용으로 받는 그 힘은 질량이 없잖아요. 지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력 질량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관성 질량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질량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질량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위에서 지구가 나를 당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우주에 있는데 그냥 내가 타고 있는 이 로켓가 갑자기 위로 빨리 가서 내가 밑으로 힘을 받고 있는지 이걸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전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는가?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건 이제 애니메이션이고요. 요거 제가 그린 건데,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어떤 상황이냐면요. 빛은 그냥 쭉 진행합니다. 빛은 그냥 일정하게 옆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빛은 이렇게 쭉 등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옆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내가 타고 있는 저 로켓가 위로 점점 빨라집니다. 위로 가속을 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가면서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만약에 내가 저 로켓을 타고 있으면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보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빛은 그냥 오른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로켓가 위로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 빛이 로켓 안에 들어왔을 때 슉 굽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눈에는 저 로켓을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로켓 안에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슉 굽습니다. 밑에 있는 요 그림처럼 로켓 안으로 딱 들어온 빛은 갑자기 밑으로 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위로 가는 건데 나의 로켓가 위로 가는 건데 그냥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 타고 있는 내가 보면 저 빛이 밑으로 굽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로켓을 타고 있는지 지구 위에 있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기 때문에 내가 지구 위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타고 있는 로켓가 지금 위로 가속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로켓을 타고 있었으면 빛이 지금 휘었죠? 빛이 이렇게 휘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구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야 되겠죠? 두 상황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로켓을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구에서 중력이 나를 당기고 있어도 이 빛은 휘어야 됩니다. 밑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일반 상대론이죠. 빛이 중력이 있는 곳을 지나면 휜다라는 겁니다. 빛이 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빛이 휠까? 그러면 진짜 중력이 강하면 빛이 가다가 이렇게 중력이 강한 쪽에서 이렇게 빛이 정말 이렇게 휠까? 우리가 가속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력이 있는데 그 정말 이제 휠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던 에딩턴이 이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정말 빛이 휠 거야. 이거 어떻게 관측할 수 있냐 하면 태양 주위, 태양은 엄청 무거우니까 태양 주위를 빛이 올 때 약간 그 방향이 휘어버릴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럼 그걸 관측을 해야 되는데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그냥은 관측을 못하니까 일식이 일어날 때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에딩턴이 가서 일식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서 별을 관측을 했더니 정말로 원래 있는 별의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로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다가 빛이 휘어서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눈에 봤을 때는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도 흔히 측정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천문학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중력 렌즈 효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아주 질량이 큰, 아주 무거운 뭐 블랙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질량이 큰 게 있으면 거기에 빛이 들어올 때는 빛이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멀리에서 온 이렇게 빛이 아주 큰 중력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위로도 이렇게 휘게 되고 아래로도 이렇게 휘어서 마치 우리가 렌즈에 빛을 모으는 것처럼 빛이 이렇게 퍼지다가 싹 모이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원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나 아래나 두 군데로 보인단 말이죠. 별이 두 군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게 이제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빛이 정말로 휜다. 중력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만류인력이, 뉴턴이 만류인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량이 가진 두 물체가 당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질량이 가진 두 물체는 당긴다는 겁니다. 이게 만류인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빛이 휘어요. 중력이 있으면, 아주 질량이 큰 애가 있으면 빛이 휜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빛은 질량이 없어요. 빛은 정지 질량이 0이란 말이죠. 질량이 없는 빛이 왜 휘어야 되지? 그래서 생각한 게 중력이 질량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질량과 질량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뭔가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 게 아닐까? 빛이 지금 왜 휘어야 되지? 그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빛은 지금 항상 직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마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빛은 항상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경로로 간다라는 게 그 페르마의 원리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컵에다가 유리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라 놓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굴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빛이 왜 이렇게 굴절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유리컵에 이렇게 빨대를 넣으면 빨대가 모양이 이렇게 구워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빛이 움직여야 되지? 왜냐하면 그 경로가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게 페르마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닷가에서 누워 있는데 누가 바다에 빠졌어요. 그럼 저 사람을 내가 구하러 가야 되는데 가장 최단거리로 가면 안 됩니다. 바닷가에서는. 왜냐하면 모래사장에서 내가 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물에 들어가면 수영하는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최대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빠진 곳으로 수영하는 거리를 최대한 짧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단시간에 거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빛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이제 페르마의 원리인데, 그래서 빛은 항상 그냥 자기는 이제 직진하고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경로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빛은,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빛이다라고 생각하면 빛은 나는 그냥 직선을 가. 그리고 직선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직선을 가는데 예를 들면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100m를 그냥 직선으로 쫙 가서 내가 10초 만에 이 100m를 쫙 갔다. 빛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 태양 같은 게 있으면 아주 중력이 강한 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휜단 말이죠. 빛은 자기가 직진한다고 믿겠지만 여러분이 보면 빛이 이렇게 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직선 경로가 아니고 이렇게 휘어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100m가 아니고 빛은 110m 이동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빛의 속력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빛의 속력이라는 거는 항상 같으니까 그럼 빛이 110m 이동하려면 11초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빛을 타고 가는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빛을 타고 중력이 강한 곳으로 내가 쑥 가면 나는 여기서 저까지 10초 만에 가 라고 되는데, 멀리 떨어진 사람이 이걸 보면 얘는 11초 걸려서 여기서 여기까지 갔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보면 중력이 진짜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중력이 강한데 사람이 가면 이 사람은 10초 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 보면 아 이게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두 곳에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빛이 굳는다, 빛이 휜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